네, 안녕하십니까. 최민석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어떻게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너무 무리를 해서 오늘은 그냥 광화문 안 나가고 집에서 좀 편히 좀 쉬는 하루였습니다. 음, 오늘 또 이건 이런저런 또 동영상도 보고 또 나름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싫든 좋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모레죠. 어쩔 수 없는 대선 전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또 민주당 경선이 아마 그 광주에서 23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이제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저나 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대다수 분들은 뭐 이제 아실겠지만 이제 뭐 지지율이 혹시 이제 뭐 예전처럼 이제 막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 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왜 안 오르지 막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거나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고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까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몰랐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도 되게 열성적으로 지지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뭐 얘기하는데 음 근데 좀 요즘에 지지율 때문에 좀 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요즘 든다고 자기는 지지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 통화하는 거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뭐 아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저희 지지자분들 중에 있는 것 같고 외부에서 이제 지지를 아직은 이제 안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문재인을 찍자라고 하는 사람 분들도 이제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제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냥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지지율 추이나 뭐 당위성 같은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음, 결론은 어쨌든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전통적인 세를 갖고 있는 문재인하고 이제 신흥 이제 저희 뭐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하는 분들을 대표로 하는 이제 저희 같은 그냥 일반 분들이 강력한 세하고 안희정 씨는 보면은 이렇게 좀 강력한 뭔가가 없어요.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이고 지지율 그 추이도 굉장히 올라갔다 훅 빠지고 뭐 이런 거라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그 지원군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일단 뭐 안희정 씨는 약간 열애로 좀 쳐놓고 문재인 씨와 이제 이재명 시장의 싸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논리는 이거예요. 뭐 털어봐야 나올 거 없는 사람이고 뭐 검증이 됐고 어 뭐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가까이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세를 많이 모으고 있고 그 결국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 세가 없어서 이제 막상 대통령은 국민의힘으로 됐는데 자기 세가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 후보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 사람들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잘 될 것이다. 정치는 개인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치공학적으로 보시는 올해 정치에 관해 굉장히 오래 경험하셨던 분들은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이재명이 뭐 되면 좋은데 그 사람은 새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노무현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15년 전 시대입니다. 15년 전 시대. 핸드폰 나온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이제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 돼. 2007년에 나온 핸드폰 이제 2017년 됐으니까 10년 됐거든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얘기를 갖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정치는 새로 하는 거다. 사람으로 하는, 사람의 그 모인 머릿수대로 하는 거지. 이재명 후보는 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뭐 좋게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밀리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주장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대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때는 그 말이 맞죠. 그것 때문에 실패한 이유도 당연히 있을 거고 자기 사람이 주요 요직이 없다 보니까 뭐 말해도 듣지도 않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젠 아니다. 이제는 세상이 15년 전 얘기를 지금에 빗대서 하는 거는 그 15년 사이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뭐 유튜브 이런 거 당연히 없어졌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일어났던 생활의 변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꾸 과거의 논리로서 지금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사람이 새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가는 사람이 이제는 국민의 명령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체크해가면서 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지 이제 새로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많이 이제 동영상을 보고 지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그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일부 사람들도 뭐 넘어가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 후보 저처럼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왔다리 갔다리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문재인으로 가기는 싫은데 또 이재명으로 오자니 약간 뭔가 좀 급진적인 것 같고 말도 좀 세게 하고 왠지 자기 정서랑 잘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성향이랑. 자기는 좀 말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고 좀 포용력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대안이 그냥 안희정한테 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주장이 없고 그냥 이미지 갖고 가요. 이미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온화해 보이고 포용력 있어 보인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안희정을 지지하는 이유가 그거 외에 공약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국민을 위해 어떤 그런 뭐 포용력 좋은데 그럼 국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그, 그 지지하는 이유가 공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막연한 그냥 자기 정서와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저희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명확한 이유가 있고 사드 문제도 있고 뭐 기본급여 기본지급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후보는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뭔가 드러난 공약들이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따져보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어차피 이제 대선 이제 전국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그 얘기만 듣고 아 성남시장인데 뭐 잘했대 뭐 근데 좀 말을 좀 뭐 세게 하고 뭐 이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후보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볼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첫 번째 광주에서 하는 경선이 어느 때보다 어느 후보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 이 방송을 혼합분들이 혹시 보신다 그러면 제가 저도 이제 이기는 승부를 해야 되니까 제 카톡에 보면 그 카톡 내용에 상태에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사진 옆에 제가 어제 이재명 시장이랑 찍은 사진 걸어놓고 그 옆에다가 오늘 바꿔놨어요. 무지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기는 저는 이길 확신이 있을 때만 저는 싸움을 걸거든요. 그 주변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사람 만나고 영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한테 손해가 될 수 있는 짓을 하느냐 반대되는 데서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기면은 됩니다. 이기면 그 사람들이 다 제 생각이 맞다고 따라줄 거니까 저는 누구한테 끌려다니기 싫고 사람들을 주도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놓으셔 의지를 좀 이렇게 다지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놨고요. 제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실망했던 부분,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뭐 많은 분들이 뭐 동의하시겠지만 그 호남에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 분명히 했죠. 그 나중에 정계 은퇴 안 하고 다시 왜 말을 바꿨습니까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거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고 선거 전략이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크게 보면 호남에서 지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말입니까 밥입니까 이게. 호남 분들이 들으면 제가 만약에 호남 사람이면 굉장히 그 호남 분들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난 니들을 내 정치적 이익에 의해서 내가 내 입맛에 맞게끔 당신을 이용해 놨다가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한 거지. 언제까지 이용만 당하고 사실 겁니까? 전 호남 분들한테 좀 정말 제가 그때 동영상 지워놓은 동영상에 사실은 제가 호남을 예전에는 비하하고 이랬던 생각으로 가졌던 사람이라 제가 호남 분들한테 굉장히 사죄하는 내용을 사실은 좀 그 안에 담고 있어서 호남 분들한테 이게 되게 너도 속았으니까 괜찮다라는 메시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왠지 저도 이제 좀 조금이나마 용서받은 느낌이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남 분들이 보신다면 그런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 호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호남에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딴 데 가서도 똑같은 자기 이익이 되는 말을 또 하고 나중에 또 바꿀 거거든요. 언제까지 그 정치인들의 그 말장난에 놀아나실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주화되고 가장 생각은 앞서 있는 지역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박근혜 게이트 나오면서 정치 지도자, 아니 뭐 정치 지도자는 아니죠. 후보자들 간에, 유력 후보자들 간에 탄핵을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하야하라. 야권에서는 다 하야하라. 문재인 씨도 그랬습니다. 안희정 씨도 그랬고 그냥 내려오세요. 조용히 예우를 해줄 테니 내려오세요라고 했지요. 그리고 뭐 여권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유일하게 탄핵을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명 씨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탄핵이 됐죠. 이재명 씨가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좀 이렇게 예견하거나 좀 이렇게 추세를 빨리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큰 테두리에서 보면 다른 사람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은 세상이 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평범한 세상이면 뭐 문재인 씨가 돼도 괜찮고 안희정 씨가 돼도 사실은 괜찮다고 좀 봐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분도 나름 역량 있고 다 좋으신 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강력한 지도자고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을 빨리 청소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지 착하고 뭐 사람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잘 다룰 줄 알고 그거는 우리나라가 좋아진 그 다음에 그런 다른 대통령이 나오면 그거는 납득을 하겠는데 지금은 70년간 그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자기 힘을 갖고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런 시대를 또 만날 거예요.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문재인 씨나 안희정 씨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시기를 지나면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런 사람들은 또 나올 겁니다. 이번에 청소를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착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올곧은 대통령이 되고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주관을 갖고 정책을 밀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자꾸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아니면 제 의지의 표현을 위해서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하는 거고, 다 각자 다른 이유에서 각자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멀지 않아 누군가를 정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원했던 세상, 우리가 왜 광화문에서 그렇게 촛불을 들고 주말도 없이 그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크게 목소리 쉬어가면서 외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나 하나 뭐 이거 뭐 한다고 뭐 세상을 바뀌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검증을 꼭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만 이 사람이 내 정서에 맞으니까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서 어떤 공약을 내놓는지 시대에 합당한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답은 사실 하나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냥 무작정 뭐 문재인 씨가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작정 뭐 지지율이 높다고 지금 당장 보이는 지지율이 30%가 넘으니까 저 사람이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요.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씨 막기 위한 말도 안 되는 허위로 조작된 거거든요. 어이없습니다. 그 내용, 그 조사하는 그 내용 들어보면 정말 그 초등학생 애들 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가 걸어온 길을 한번 봐주시고 무작정 욕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도 뭐, 뭐 불안하거나 뭐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내 후보가 말하는 게 세상에 맞는 얘기를만 하고 세상에 부합된 얘기만 하고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토를 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나름 검증을 많이 해봤거든요.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 무지한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저 같은 사람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옛날부터 막 정치에 참여한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5% 이하입니다. 5% 이하. 나머지 95%는 저같이 다 관심 없던 사람들일 거예요. 누가 되든 똑같이 저놈이 해먹어 또 이놈이 되면 또 저놈이 해먹게 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깨어났거든요. 제가 깨어났듯이. 세상은 바뀔 거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부합된 사람은 이재명이고 여러분도 꼭 그 사실을 인터넷으로 꼭 확인해 보시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지지율표 말고 스스로 확인해 보는 작업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실까봐 그냥 똑돌이 삼아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희가 원하는 세상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